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키피플 이영현입니다. 간질이나 치매 등 뇌질환 치료에 도전하는 한인 과학자가 있습니다. 전자공학을 기반으로 뇌라는 미지의 영역을 분석해 한인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스탠퍼드 공대와 의대 종신교수로 임명된 이진형 교수입니다. K피플에서는 오늘과 다음 시간 두 차례에 걸쳐 뇌질환 치료에 도전하는 이진형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 길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단 전공이 전자공학입니다. 대학원 또 대학, 고등학교는 또 과학고등학교. 예, 서울고등학교 나오셨고. 원래 전자 쪽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셨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좀 너무 시리어스한 어린이였나 싶긴 한데 예. 이렇게 좀 세속적인 일보다는 네네. 근본적으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을 뭘 할까 생각하다가 나는 과학자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학생 때 사실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서울과학고등학교라는 데가 있는데 과학고등학교에 진학해야겠다 하고 진학을 해서 사실은 그때부터 과학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했었는데 전자공학이라는 그런 학문이 사실 고등학생이 잘 알지는 못했지만 뭔가 이렇게 IT 기술들이 막 발전해 나가는 시기이기도 했고 이렇게 시스템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방법론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전자공학과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예, 어쨌든 적성에는 맞지 않네요. 그렇죠. 굉장히 그런 방법론이 재미가 있었는데 적성에 꼭 맞다고 보기는 어려웠던 게 이제 그 기기를 만들고 뭐 핸드폰을 빠르게 하고 이런 것들 자체에는 그렇게 흥미를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다가 이제 외할머니께서 교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외할머니께서 이제 뇌졸중으로 아프시고 난 다음에 이 방향을 전환해서 뇌질환 치료 쪽으로 이렇게 돌리게 되셨다고 들었거든요. 이때가 이제 박사과정일 때였죠. 굉장히 큰 결심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전자공학을 전공해서 박사를 거의 다 마칠 무렵이었는데 사실은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전자공학이라는 그냥 그 학문 자체에는 그 방법론이 너무나 재밌고 매력적이긴 했는데 약간은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대학원 때 사실은 좀 나름대로 게으름도 피우고 그러던 때였는데 갑자기 외할머니께서 정말 뇌졸중이라는 거는 아무 때나 올 수 있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히 제가 맏외손녀인데 할머니께서 제가 박사학위 받는 걸 그렇게 보기를 원하셨는데 그거를 못 보시게 되나 하면서 제가 게으름을 피웠던 지난날도 반성하고 사실 그때 스탠퍼드의 메모리얼 처치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이렇게 막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뇌의 영역은 의학의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이라면은 의학 쪽으로 다시 공부를 해서 이렇게 치료에 도전을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전자공학을 바탕으로 해서 뇌를 치료하겠다라고 생각하신 게 그게 참 어떻게 보면은 신기한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원래 그 문제를 파악하고 이 문제에 내가 도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무렵에는 저는 이미 전자공학 박사를 마칠 무렵이었기도 하고 제가 그 뇌 문제를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제가 직접 외할머니께서 고통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 그 상태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그 뇌가 그럼 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해봤더니 뇌는 신경세포들이 연결되어 있는 회로망이다. 이런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럼 사실 전자공학에서 제가 계속 공부했던 것이 그런 회로를 설계하고 만들고 분석하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아니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회로를 설계하고 이해하는데 우리가 다 있는 이 뇌에 대해서는 왜 아무것도 못하는 걸까? 라는 생각으로 그러면 내가 배우고 알고 있는 지식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뛰어든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제가 그 문제를 먼저 생각하고 의대를 갈까 공대를 갈까 고민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공학도인 상태에서 이 문제를 바라봤을 때 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상황에서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생각은 가정, 혼자만의 생각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네. 결정을 하시고 실행에 옮기셨단 말이죠. 네. 그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셨을 텐데 네. 어떻게 시작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냥 어렵다는 말로 지금 와서 표현을 하면 네. 그냥 좀 어려움이 조금 있었나 네네. 싶을 수도 있는데 네. 사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네. 이미 전자공학자로서 박사학위를 거의 다 마칠 무렵이었고 네. 또 이제 전자공학도로서 이제 UCLA 대학의 교수로 임용이 돼서 네. 이제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분야를 바꾼다는 것이 네. 주변에 반대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죠. 저라도 반대했을 네. 것 같은데. 너 그러다 인생 망친다. 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거의 90% 이상이 다 반대하고 사실은 많은 반대 속에서 너무 구박을 스트레스 많이 많이 받아가지고 막 울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사실은 원래부터 과학도가 되려던 의도가 이제 문제를 세상을 위한 문제를 풀고 싶다는 거였는데 네. 전자공학이라는 그런 반복론이 굉장히 네. 매력적이어서 시작을 했지만 네. 저는 그런 공학적인 그때까지 이제 뭐 핸드폰을 더 좋게 만들고 이런 그 영역보다는 저는 제가 뭔가 풀고 싶은 문제를 아직 찾지 못한 상태였는데 그 문제를 직접 경험하면서 아, 이 문제를 내가 풀어야겠구나. 근데 그러면 내가 생각한 방법론들이 정말 쓸모가 있을까? 제가 생각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도 있었지만 그 반대의 이유가 무엇인지 다 들어보고 해봤을 때 그냥 고집이 세서라기보다는 아, 이거 하면 될 수도 있고 뭐 안 되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을 지니까 그냥 해봐야겠다라는 네. 생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연구를 하자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 물꼬를 틔워준 게 그 시스템. 그러니까 내가 이 연구를 하겠다. 네. 지원을 해서 그거를 승인받은. 그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제가 한다고 했을 때 네. 누가 갑자기 제가 한다는데 그걸 돈을 하게 대주고. 해주겠어요. 네. 근데 그때 마침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네. 새로운 펀딩 메커니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가 외국인으로서 이제 아직 교수도 아니고 외국인인 상태에서 예. 이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그때까지는 없었는데 네. 그때 막 새로 생겼어요. NIH Pathway to Independence Award라고 해서 이제 그러한 커리어의 트랜지션을 도와주고 하는 메커니즘이 생겼는데 그래서 제가 무작정 거기에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네. 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써서 보냈는데 저는 그게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저를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아이디어를 듣고 그거를 가지고 심사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비를 그때 지원받지 못했으면 아무리 제가 하고 교수님. 싶어도 할 수 없었을 텐데 그런 계기가 있었고 제가 나중에 이제 교수가 돼서 이제 그런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심사 과정에 참여하면서 아 정말 좋은 제도다. 이런 게 민주주의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서로 토론해서 좋은 아이디어다 싶으면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계기가 있었고. 사실 그런데 그 심사에 합격해서 좋은 거는 금방 없어지고 이제 어쨌든 성과를 내야 되는데 이 연구 결과를 내려면 이제 실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실험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실험 과정이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세상에 쉬운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죠. 제가 그게 또 교수로 임용이 된 상태에서 제가 그 연구 그 제안서를 제출을 한 상태였는데 그 연구를 하려면 제가 스탠포드에 남아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교수로 임용된 거를 이제 딜레이를 하고 그것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간 제가 제정신인가라는 그런 거였는데 아 저는 이걸 꼭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수 가는 거를 연기하고 그 연구를 지속하겠다. 거의 제가 처음 해보는 실험을 새벽 2시까지 매일 했어요. 매일 했는데 정말 너무 많은 변수가 있는 실험이었고 처음 해보는 실험이었고 그래서 한 100번 했는데 다 안 되더라고요. 다 실패. 다 실패했어요. 근데 그거를 아무리 생각해도 돼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00번을 실패하고 나니까 사실 90% 이상이 반대하고 저를 응원해주던 몇 안 되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제 그만해라. 이제는 접을 때가 됐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어요. 그 시간들이 굉장히 사실은 고통스러웠죠. 근데 한 120번 하니까 됐습니다. 됐어요.
네. 그 실험 결과가 2010년 네네.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그 네이처 논문 맞죠? 네네. 네. 네, 맞습니다. 그 논문의 그 핵심, 그러니까 연구 결과를 좀 네.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네, 그 논문은 사실 많은 그때 관심을 받았는데 관심을 받았던 이유와 제가 하려던 목적과는 조금 달랐어요. 근데 그 관심을 받았던 이유는 그때까지 많이 사용이 되어오던 펑셔널 MRI라는 그런 뇌 활동을 측정하는 그런 기술이 있는데 네. 그 기술에서 측정하는 신호가 네. 신경세포와의 활동과 관계가 있다 없다라는 것이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몇십 년간 연구를 해왔는데 그 논란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제가 한 연구가 이거는 신경세포의 활동을 반영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예.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네. 내용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았는데 네. 사실 제가 목적했던 바는 네. 뇌 회로를 분석할 수 있는 도구를 제가 처음 개발한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이제 사람들은 그 논란의 종식에만 네, 초점을 논란의 맞춰가지고. 종식이 초점이 되어서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아. 그래서 제가 그때 관심을 받을 때 저는 저랑 같은 이유로 관심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랬군요. 네. 뇌를 이해하는 단계가 있겠고 그리고 네. 뇌를 이제 뇌 질환, 네. 뇌 질환의 진단 네. 그리고 이제 그 뇌 질환의 치료 이렇게 이제 좀 단계가 좀 나눠진다면은 일단 뇌라는 부분이 회로라는 것, 어떤 신경세포의 전기적인 어떤 그런 네. 상호 교류가 네.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셨다면 그럼 뇌 질환의 어떤 네.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되나요? 네. 이게 굉장히 복잡한 네네네네. 개념이라서 네. 이제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뇌에 관해서는 사람들이 다 잠을 많이 자면 머리에 좋나요?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듯이 그렇죠. 뇌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렇죠. 이거는 일반인만 모르는 게 아니라 전문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뇌에 대한 이해, 네네. 뇌가 실제로 뇌는 지적 회로입니다. 그래서 네. 이 회로가 동작을 해서 네. 제가 말도 할 수 있고 네. 이렇게 손동작도 할 수 있고 네네네. 할 수 있는 건데 뇌가 어떻게 그런 기능들을 내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이해가 없는 상태가 되니까 질환이 생겼을 때 네. 치매가 와서 기억이 안 좋다? 네. 그러면 이게 뭐가 잘못돼서 기억이 안 좋은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뇌에 대한 이해, 진단, 치료 방법이 모두 다 관계가 있는 어떻게 보면 있는. 같은 문제입니다. 사실은 뇌의 동작을 이해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을 때 이런 질환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면 진단도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이 진단이 네. 될 수 있고 네. 그 진단이 되고 나면 그 진단된 것을 치료하는 방법을 찾는 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퍼즐이 있는데 네. 퍼즐의 어느 조각이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퍼즐 조각이 막 널려져 있는데 빨간색 조각이 많네? 그럼 우리 빨간색 말고 파란색이 좀 필요한 것 같은 파란색 조각을 좀 넣으면 되나? 그런 정도의 방법으로 지금까지는 해왔기 때문에 치료와 진단을 할 때도 이게 빨간색이 좀 더 많고 적을 때 이거를 그건가? 네. 질환인가? 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많은 것이 다른 문제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이해와 진단과 치료는 다 같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무릎이 아프다. 네. 그러면 이제 엑스레이나 뭐 MRI를 네. 찍어보면 연골이 잘못했다. 그러면 연골을 치료하면 그렇죠. 되는데 네. 지금 무릎이 아픈 것만 알고 네. 도대체 이게 왜 아픈 거지? 왜 아픈지. 치료를 어떻게 하는 건지를 몰랐는데 그 네. 가능성, 그러니까 네. 치료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그 쇼컷, 그러니까 지름길을 네. 찾아내는 거라고. 그렇죠. 연골이 잘못됐다는 정도까지 알아내면 그 연골을 대체하거나 네. 연골을 좋게 할 수 있는데 그냥 무릎이 아프고 왜 아픈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뭐 얼음찜질도 해보고 뭐 했는데 이제 치료 방법은 얼음찜질이거나 아니면 뭐 그냥 좀 쉬거나 진단은 앉아서 네. 무릎이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네. 이렇게 물어보는 정도가 될 텐데 네.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뇌질환은. 네. 그러면은 교수님께서 이제 뇌를 전자공학적으로 이제 이해가 됐으면은 네. 그럼 치료와 네. 진단과 치료도 이제 일맥상통한다 그러면 그럼 네. 치료까지 좀 나아간다면은 네. 치료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이게 진단을 해서 네. 어디가 잘못됐다, 네. 연골이 잘못됐다 네. 이런 거를 알게 되면 네. 그 연골을 치료하는 방법은 네. 무슨 연골에 좋은 영양제를 먹는 것일 수도 있고 적절한 운동을 하는 네. 것일 수도 있고 네. 뭐 약물을 투여해서 네. 주사를 하는 것일 수도 네. 있고 방법이 다양합니다. 네. 네.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많은 시도되는 그런 방법들을 음. 체계화해서 필요한 것에 맞게 예. 적절하게 아하.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게 사실 뇌 질환이라는 거를 네. 이제 MRI를 반드시 찍어보는데 네. 이제 치매라든지 네. 또는 이제 알츠하이머 같은 네. 환자들의 뇌를 보면 이렇게 손상된 게 물리적으로 보여요. 네.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치료를 한다는 거는 사실상 이게 원상복구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겠는데 네. 사실 물리적으로 손상된 거를 원상복구 네. 시킨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제 뇌에 MRI를 찍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 네. MRI는 사진 같은 겁니다. 사진. 네. 뇌 안에 있는 네. 구조를 보는 그런 사진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치매가 있다 없다를 MRI로 알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아주 질환이 많이 진행되어서 네. MRI로 예를 들어서 볼 수 있는 것은 아,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기능의 잘못과 저하를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축적돼서 뇌가 망가져서 줄어들고 그 그런 오랜 부분들, 시간이 지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많은 것들이 망가져서 잘못된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제 뭐 치매, 파킨슨 뭐 네. 이런 여러 뇌 질환들을 그냥 사진 찍으면 너 이 질환이구나 하고 알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네. 저희가 하는 연구의 핵심이 그걸 알 수 있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질환을 보고 사실 질환이라는 것 자체가 뇌 질환은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뇌가 아무리 실제로 얘 중에 뭐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네. 경우에는 뇌 안에 이렇게 ABA라는 이런 단백질 덩어리가 네. 쌓이는데 그것들이 많이 쌓여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정상인 사람도 있어요. 예. 사실은 질병이라고 말할 때는 뇌의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네, 말하는 그렇죠. 것인데 체중을 조절하려도 제하 체중을 조절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듯이 뇌 기능이 아. 어떠한 누가 누구랑 통신하는 기능이 잘못됐느냐를 아. 알 수 없으면 네네네. 정상화해야 되는 부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알아내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을 알아냈고 좀 어려운 얘기지만 네. 부연 설명을 하자면 그렇게 많은 오래된 일들로 인해서 이제 뇌 안에 단백질도 쌓이고 네. 세포가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네. 사실은 저희가 최근에 네. 실험한 결과를 보면 네. 기능을 바꿔주면 그런 부분에도 변화가 온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좀 더 초기에는 그런 기능만 정상화해줘도 병이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나중에는 정말 많은 것이 망가진 상태에서도 사실 그 기능을 정상화했을 때 많은 부분이 정상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네.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몸무게를 예로 들어주신 게 딱 네. 그 네. 이해가 빠른데, 네. 그러니까 내가 과체중인지 여부를 몸무게를 재봐야 알 수 있는데 네. 지금 현재 뇌 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잴 수 있는 뭐 일정한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없습니다. 내가 네. 이게 이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네. 교수님의 이런 지금 연구 결과에 대해서 의학계가 굉장히 반응이 뜨거울 것 같아요. 야, 이 새로운 길이 열렸다 이제. 네. 실제 반응 어때요? 저희가 이거를 의학에 적용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이제 그 의학적으로 이제 이론들을 여러 가지 알아내고 그걸 네. 실제로 의사 선생님이 쓸 수 있는 단계까지는 갭이 있어요. 아하.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해서 네네. 논문으로 발표를 하고 네. 이제 과학자들이 이해를 하고 네. 사실 제가 처음에 이 연구를 시작했을 때는 예. 전자공학자? 너 전자공학 여태까지 전자공학자는 네가 뭘 알아? 이런 굉장히 큰 편견 때문에 사실은 힘들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설득해서 정말 이런 걸 하니까 네. 이런 회로에 대한 정보로 질환을 이해할 수 있구나라는 네. 것을 많은 부분 설득이 된 상태예요. 어. 그런데 이제 제가 회사를
창업을 했는데요. 네. 창업을 해서 그 일을 하게 된 이유는 이제 이런 이론들을 바탕으로 실제로 어떻게 환자에 적용될 수 있을지 보여주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네. 그거는 사실 논문을 쓰고 네. 학자로서 하는 활동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내년에는 상용화가 되기 시작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제 저희와 같이 일하는 의사 선생님들한테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 나오냐, 좀 빨리 쓰고 싶다. 이러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네. 아마 언론에서 제목을 간질을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하거나 알츠하이머도 치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이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사실 그거는 굉장히 먼 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수님의 네. 지금 연구 성과가 어디까지 왔다라고 얘기를 이제 꺼냈을 때 네. 이제 문을 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거의 뭐 10여 년 훨씬 됐죠. 한 15년쯤 된 것 같습니다. 네. 연구를 시작했을 때 난 이런 거가 가능하도록 해야겠다라고 머리에 그린 청사진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오는 데 있어서는 제 혼자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저를 좀 믿어주십시오. 연구 좀 지원해 주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실은 굉장히 힘든 과정으로 왔는데 그런 밑그림이 되는구나라는 걸 완성한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퍼즐을 맞추는 데 있어서 퍼즐의 틀을 잡고 그것들이 다 맞춰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훨씬 더 빠르게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뇌 질환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종류가 많더라고요. 네, 많고. 맞습니다. 또 기사를 보니까 뇌 질환자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실제 그런 것부터 따진다면 이걸 전부 다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렇진 않죠. 네. 어떤 특정 질병에서부터 먼저 네. 시작을 하게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사실 궁금해요. 네, 저희가 처음 타겟으로 잡은 거는 이제 간질인데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같은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를 회로로 이해해서 그 회로에 관한 회로를 이용해서 진단과 치료 방법을 바꾸는 것인데 그거를 적용할 수 있는 예를 하나씩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그 연구를 통해서 이제 각각의 질환에 해당하는 회로를 저희가 많은 부분 이미 이해하게 되었고 그것들을 이제 하나씩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폰이 완성된 그런 정도의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앱만 이제 거기에 개발해서 앱을 하나씩 계속 올릴 수 있는 네네. 그런 형태의 기술을 완성해 놓은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셨는데 간질부터라고 하는데 왜 간질부터 얘기하는지 간질이라는 게 쉬운 병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간질이 제일 접근하기가 좋아서 그렇고 지금까지 연구 결과가 많아서 그런 건지 그런 것도 또 궁금하거든요. 간질은 사실 제가 연구를 처음부터 간질 연구를 하려고 시도한 적이 처음에는 없었어요. 그랬는데 다른 질병을 이렇게 연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자꾸 간질이 발생해요. 다른 질병에서. 사실 간질은 하나의 질병이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뇌가 망가졌을 때 생기는 그러한 질병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는 치매가 있는 경우에 간질이 발생할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갑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간질조차도 진단 자체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치매 환자가 얼마나 간질을 가지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보도되어 있진 않아요. 그런데 한 뭐 6배 이 정도 증가하는 것 같다. 치매 환자가 간질이 생길 확률이 그러한 얘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간질 환자는 간질 환자로 분류되어 있는 환자 숫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많은 뇌질환에서 간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간질에 대해서 처음에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런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 것이 한 가지고 다른 점에 있어서는 이제 실제로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의료 생태계에 이제 보급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는 어떠한 뇌질환에서도 사실 뇌의 기능을
보는 케이스가 없어요. 아하. 이제 병원에서. 네. 근데 간질의 경우에는 봅니다. 아하. 간질의 경우에는 큰 신호가 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뇌회로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신호를 보고 뭔가를 판단하는 부분이 예.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제 의료 환경에서 뇌 기능을 측정을 하고 있어서 이제 저희 기술을 의사 선생님께 전달드리기가 훨씬 더 용이하겠다라는 아하.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 다른 부분은 이제 치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네. 치료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죠. 치료제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판단하고 이런 기술적 능력이 있는데 그런 기술을 보여줄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많은 것을 다 하지 않으면. 네. 그렇지만 간질의 경우에는 치료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이제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네. 저희의 기술의 효용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네. 시작하기에 가장 적합한 질병이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지만 네. 사실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에는 간질은 아주 첫 번째 단추에 해당하고 아하. 이제 치매, 파킨슨, 또 자폐증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하. 저희가 많은 이제 연구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이제 사람들은 그걸 제일 궁금해요. 그럼 당장 언제부터 이거 좀 도움받을 수 있느냐라는 네. 건데 지금 이제 간질을 언급하셨는데 그러면은 알츠하이머라든지 그다음에 네. 뭐 지금 말씀하신 자폐증이나 이런 거는 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느 수준까지 좀 와 있는 건지 네. 간질을 해결해야지 이거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건지 병행할 수가 있는 건지 네.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처음으로 연구를 시작했을 때 정말 시작한 지 1, 2년 안 됐을 때도 다 물어보셨어요. 언제 이게 쓸모가 있는 거냐. 근데 뭐 많은 단계와 네. 그런 것들이 있었고 네. 사실은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뭐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뭐 설득을 하고 필요한 연구비를 받고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사실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실제적으로 많은 제약 조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는 많은 기술이 완성이 돼서 내년에 저희가 이제 간질과 관련된 첫 번째 이제 아이폰 간질 앱이 있는 아이폰이 네. 내년부터 네. 쓰일 수 있게 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되면 지금까지 아이폰을 만드는 데는 정말 많은 시간이 들었지만 거기에 저희가 이미 발견해서 알고 있는 새로운 기술들을 앱으로 탑재하는 거는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네. 교수님의 연구 성과 이렇게 조금씩 네. 조금씩 진전을 보이면서 나오고 있는데 네. 자, 이걸 이제 학계에서는 계속 관심을 네. 가질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두세 번씩 학회에 네. 나가서 말씀하셨는데 요즘도 네. 계속 저번에 연락드렸을 때는 스위스에 가 계셨던데 네. 그 학회에서는 이제 어떤 부분에서 제일 궁금해하고 네. 뭘 기대를 하고 있는지도 또 이게 또 궁금한 부분이에요. 네, 사실 뭐 학회라는 거는 이제 가장 최근에 발견된 기술들, 관심이 네. 있는 기술들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영향을 가지고 있는 이제 여러 학자분들을 모셔서 이렇게 얘기를 토론을 하는 부분인데 네. 제가 지금까지 개발해 온 기술은 제가 처음에 첫 논문을 냈을 때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이유와 제가 목적했던 바가 조금 달랐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네네. 저는 굉장히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지금 계속 같은 길을 가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가는 방법이 예. 현재 많은 다른 분들이 하시는 방법과 달랐기 때문에 제가 뭐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처음에는 했지만 하니까 뭐 이렇게 뭐 재밌는 것을 많이 네. 알게 되네 하면서 저는 어떻게 보면 많은 학자들이 하고 있는 같은 길을 가고 있지 않았고 네. 제가 혼자 뚫어가고 있는 길을 보고 저게 정말 재밌는 결과가 계속 나오는구나 네. 라는 것에 흥미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초청을 해주시는데 네. 하나씩 이렇게 보여주고 된다는 거를 증명해 나가는 과정이 예. 힘들기도 하지만 보람되고 재밌습니다. 질문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네, 질문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 그러니까 저 네. 같은 질문서부터 네. 이제 막 전문적인 영역까지 네. 질문이 들어갈 텐데 그때마다 다 설득이 되나요? 그분들이? 뭐 설득이 된다는 건 뭐 여러 가지일 텐데 네. 저 사람이 하는 일이 의미가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저 사람이 저 실험을 어떻게 한 걸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지금은 사실 학계에서 제가 하는 일에 관해서 많은 인정을 해주고 있는 상태에 왔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또 이제 논문도 계속해서 발표를 하시는 거고. 네네. 사실 이런 질문 아마 처음에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네. 교수님께서 이제 목표로 하신 게 10이라면은 지금 네. 교수님의 단계는 네. 몇 가지 와 있는 겁니까? 저는 사실 제가 어떤 기준을 삼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네네. 제가 스스로 목표에서 달성해야 되는 마일스톤으로 보면 한 5 이상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그것이 제가 환자들을 도와주고 싶은 결과로 보여지는 단계를 봤을 때는 네. 1도 안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제가 기대하는 바는 많은 역경들을 헤쳐나가서 청사진의 밑그림이 다 그려졌기 때문에 밑그림이 그려진 상태에서는 더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빠르고 뭐 0에서 지금 1까지 오는데 10여 네. 년이 걸렸다면 네. 1에서 10까지 가는 데는 더 걸릴 수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오히려 더 적게 걸릴 것으로 오. 생각을 해요. 오, 왜냐면 이 밑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의 설득과 여기서 결과를 보여주면서 이루는 과정은 훨씬 더 수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벌써 이렇게 시간인데 일단 네.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진영 교수의 뇌질환 치료 도전기 2편은 다음 주 K-피플 시간에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